내용 지난주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부식방지? 철의 부식방지. 그래서 배우긴 배우는데 사실 요즘 철의 부식방지 관련해서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이딴 곳에서 등장한 빈도가 되게 많이 줄었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또 불안하잖아, 또 사람 마음이. 그지? 옛날에 되게 많이 나오던 애인데 갑자기 휙 하고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딱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 맞지? 자, 철의 부식 방지하는 법. 첫 번째, 뭐를 금지시킨다? 접촉을 못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합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음극화, 보호. 이렇게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철의 부식을 뭐한다? 방지한다. 자, 접촉을 막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칠을 해준다. 두 번째, 뭐를 형성한다? 산화 피막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금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은 뭐를 막아서 부식이 안 되게 하는 방법? 접촉을 막아서 부식이 안 되게 하는 방법. 자, 칠을 한다라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산화 피막을 형성하는 램의 대표적인 애들이 이렇게 두 마리가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애가 누가 되는 거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스스로 피막을 만들어서 부식이 되면서 그 내부로 더 이상 부식이 진행되는 걸 뭐한다? 막아준다 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지? 자, 그 다음에 도금은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 도금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 두 가지 도금이 우리 음극화보호법 다 설명했니? 안 했지. 그지? 자,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 함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함석은 누구 도금한 거? 아연 도금한 걸 우리 함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철이라는 게 있는데 양철은 누구 도금한 거? 주석 도금한 걸 양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도금. 자, 여기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나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수능에 잘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 하지만 알아는 두자. 뭐 이 정도인. 자, 합금의 대표적인 새끼 누가 있습니까? 스테인레스 스틸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스테인레스 스틸 해서 얘네들은 합금인데요. 누구 섞은 게 스테인레스 스틸이야? 철, 그 다음에 크롬, 그 다음에 니켈 등등등을 섞어서 우리가 녹이 슬지 않는 스댕이라는 놈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놈이 누구다? 이 새끼다. 음극화보호법. 얘가 제일 중요하다. 자, 얘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음극화보호법을 언제 주로 쓰느냐? 이럴 때 주로 쓰죠. 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가면 기름이 콸콸콸 나오잖아. 그치?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 탱크가 있겠지, 어딘가에. 그 탱크가 어디에 묻혀 있냐면 주로 주유소 바닥, 땅바닥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 탱크가 땅바닥에 묻혀 있는데 이 탱크가 녹이 슬면 기름이 새겠지. 그럼 우리나라도 산유 국가가 되는 거야. 맞잖아. 이런 대박. 기름이 막 새가지고 지하수에 촥 녹아 들어가네. 어느 날 갑자기 지하수를 탁 해가지고 팠더니 오, 기름이 나오는 거야. 축하합니다. 해줘야지, 그지?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부식이 되면 안 돼. 근데 얘가 부식이 되지 말라고 막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탱크를 만들면 그 돈으로 그냥 평생 먹고 살지, 그치? 미친 짓이죠. 그래서 이 탱크는 누구로 만들어요? 철로 만들어요. 근데 땅에 묻는 데다가 등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기름칠을 한다거나 페인트칠을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기름칠을 해서 넣은들, 페인트칠을 해서 넣은들 땅속에서 풍파를 겪으면서 그게 다 뺏겨지겠지? 그럼 얘네들의 부식을 더 이상 막아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얘네한테 무슨 짓을 하냐면 자, 여기다가 누구를 달아놓냐면 마그네슘 덩어리를 하나 달아줘요. 자, 그럼 이 달아줬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부식이 도대체 왜 되는 걸까? 라는 건데 부식이 되는 원인은 간단하다고 그랬지. 물하고 누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얘네들이 누구로부터 전자를 뺏어오는 거야? 철로부터 전자를 뺏어오는 거야.
얘가 이렇게 전자를 뺏어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네들이 뭐가 될까? OH-이온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부식이 일어날 때 그 주변이 무슨 성으로 변한다고 그랬어? 염기성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했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자, 그럼 마그네슘을 여기다 그냥 덩어리째 놓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자를 뭐 하겠습니까? 공급하겠지. 그죠? 자, 근데 반응성 순서를 조금만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반응성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반응성 순서를 놓고 봤을 때, 자, 마그네슘과 철을 놓고 비교하면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니? 마그네슘이 더 반응성이 크죠? 그러면 반응성이 크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자고 그랬냐면, 자,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은 전자를 뭐 하기가 쉬운 거야? 잃기가 쉽다라는 거고, 산화되기가 뭐 하다는 거야? 쉽다는 거고, 무슨 역이 크다? 환원력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따로따로 전자를 뭐 하겠어요? 서로 상납을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연결해준다? 도선을 연결해준다.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준다. 그럼 도선을 연결해주는 순간 뭐가 일어나게 된다? 매직이 일어난다. 어떤 매직이 일어나느냐? 자, 반응성이 이쪽이 크다. 전자를 뭐 하기 쉽다? 잃기 쉽다. 상대적으로 얘는 전자를 뭐 하기가 쉽다? 얻기 쉽다. 그래서 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이 방향으로 전자가 흘러가게 돼요. 반응성이 어떤 금속에서? 잃기 쉬운. 큰 금속에서 반응성이 어떤 작은, 얻기 쉬운 금속 쪽으로 누가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전자가 흘러가게 돼 있어. 상납이라고 생각하면 돼. 누가 더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강해? 철이.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얘보다 더 강하지, 그치? 그러니까 철이 더 전자에 대한 힘이 더 강한 거야. 따라서 물하고 산소가 철한테 전자를 달래. 줘야 되거든. 얘가 가장 먹이사슬의 윗단계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근데 얘가 전자를 상납을 해야 되는데 밑에 보니까 누가 있는 거야? 마그네슘이 있는 거야. 오케바리 너 잘 걸렸어. 내놔. 하면서 이 새끼한테 뭐를 뺏어버립니까? 이렇게 도선을 타고 전자를 뺏어버려요. 그러면 이 뺏은 전자를 그대로 토스해 주는 거야. 그럼 철은 얘한테 전자를 상납을 하긴 했지만 철 스스로의 전자를 준 거야? 얘한테 전자를 뺏어서 준 거야? 뺏어서 준 거지? 그럼 얘는 얘한테 또 뺏겨요. 양쪽으로 다 뺏겨버리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부식이 더 빨리 진행될까? 아니면 더 천천히 진행될까? 더 빠르게 진행되겠지. 자, 이 원리가 너희들 혹시 화투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배터리, 화학전지의 원리예요. 자, 도선을 타고 전자가 이동을 한다. 그럼 이때 내가 여기다가 꼬마 종구를 하나 연결했다고 쳐봐. 그럼 이 꼬마 종구에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와요. 왜? 전자가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지, 그치? 그럼 이걸 배터리라고 한다면 여기는 무슨 극이 되는 걸까?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이쪽은 무슨 극이 되는 거겠어요? 플러스 극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 이름을 음극화보호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기를 음극을 만들어서 여기를 보호한다. 그래서 이름이 음극화보호법이란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야. 얘를 마이너스 극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거야. 배터리를 달아서. 배터리처럼. 자, 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음극화보호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첫 번째 반응성이 어떤 금속이 등장합니까? 큰 금속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어떤 금속이 등장을 합니까? 작은 금속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있어요? 물하고 산소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도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음극화보호법의 등장인물이 이렇게 총 4가지 등장인물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반응성이 큰 놈은 전자를 잃기 쉬운 놈. 따라서 얘를 무슨 금속이라고 하냐면 나는 그냥 희생금속이라고 불러요. 이 한 몸 희생해서 누구를 지켜준다? 반응성이 작은 새끼를 지켜준다. 따라서 반응성이 큰 놈이 반응성이 작은 놈이한테 뭐를 주고 있어요? 전자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된 거니? 산화된 거겠지. 그죠? 근데
전자를 받았지만 얘는 그럼 전자를 받았으면 환원된 거니? 아니죠. 왜? 받은 전자를 그대로 다시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물과 산소한테 그대로 토스해주고 있지. 따라서 얘는 전자를 받았지만 지가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던져줬잖아. 따라서 얘는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얘는 전자를 요렇게도 한 번 더 주죠. 따라서 반응성 큰 새끼는 요렇게도 뺏기고 요렇게도 뺏기게 되죠. 그리고 물과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야? OH-이온이 되는 거니까 전자를 받았으니까 뭐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 환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도선인데요. 도선은 주로 무슨 선을 이용하냐면 구리선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왜 구리선을 주로 이용을 하냐면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돼. 얘가 끊어지면 더 이상 얘를 보호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죠, 그치? 따라서 만약에 마그네슘이 떨어졌어. 그럼 리필하기 전에 얘가 얘를 보호해 주느라고 얘가 녹슬어 버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응성이 가장 큰 새끼, 반응성이 제일 작은 새끼, 반응성이 제일 작은 놈을 연결해 줍니다. 반응성이 여기 등장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어떤 놈을, 작은 놈을 도선으로 이어준다. 이 정도 느낌만 잡아두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음극화부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캐치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가볼까? 도금을 가보자. 도금 역시도 문제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솔직히 얘기할게. 자,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여겼던 게 맞는데 요즘에는 뭐 그닥 쏘쏘해요. 하지만 등장을 하니까 혹시 몰라서 매년 하곤 있으나 참 그래. 자, 봅시다. 도금이든 뭐든 간에 목적 자체가 누구를 보호하자라는 데 있습니까? 철이라는 금속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철이라는 금속을 베이스로 잡고 있는 거고, 이 주변에 짜투리 분필이 없네. 에이, 짜투리 분필이 없다. 자, 이 주변에 뭐를 해주는 거야? 도금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도금을 해주는 거야. 표면을 뭐 해주는 거야? 덮어주는 거죠. 표면을 이렇게 덮어줘요. 자, 하나는 아연으로 덮어주고요. 하나는 누구로 덮어준 거야? 주석으로 덮어준 거야. 그러면 얘는 아연으로 덮어준 거고 얘는 누구로 덮어준 거야? 주석으로 덮어준 거야. 오케이? 그럼 덮어져 있을 때는 뭐를 방지합니까? 접촉을 방지해서 철의 부식을 막아주겠지. 쌤! 아연은요, 반응성이요, 철보다도 큰데요? 아연으로 덮어놓으면 금방 녹슬어 버리는 거 아닌가요? 얘기했지. 아연 스스로 뭐를 만들 수 있다고요? 산화피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철보다는 오래 견뎌요. 이해돼? 그 다음에 주석은 반응성이 더 오른쪽에 있지? 따라서 철보다 부식되는 속도가 느릴까 빠를까? 더 느리겠지. 어쨌든 간에 아연과 주석이 어떤 놈을 보호해주고 있는 꼬라지가 되는 거야? 철을 보호해주고 있는 꼬라지가 되는 거야. 덮여져 있을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생겼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돼버려요? 기스가 생겼을 때, 흠집이 났을 때, 이렇게 흠집이 생겼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흠집이 생겼어요. 그럼 흠집이 생기면 부식이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반응성이 어떤 놈이, 큰 놈이가 반응성이 어떤 놈이를, 작은 놈이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보호한다고 그랬지. 따라서 아연의 반응성이 크니까 아연이 철한테 전자를 주고 이 전자를 그대로 밖에다가 던져버리겠지. 따라서 철은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연이 다 사라질 때까지는 철은 괜찮다. 근데 문제는 이 새끼야. 자, 이 새끼 같은 경우 반응성이 누가 더 큽니까? 철의 반응성이 더 크지? 따라서 상황이 뒤집혀버려요. 이 철이 누구한테 전자를 상납을 합니까? 주석한테 전자를 상납하고 얘가 그대로 밖으로 토스를 해버리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부식이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부식이 된다. 부식이 더 빨라지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부식이 더 뭐해지는 거가 되는 거야? 느려지는 경우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흠집에 상당히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동네가 실내.
장식, 주전자 뭐 이런 애들. 양은 도시락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게 다 양철이야. 양은 냄비 이런 거. 근데 얘는 주로 어디에 쓰는 거야? 실외. 주로 지붕 같은 거 예전에 많이 만들었어요. 함석으로. 자, 니네 이렇게 생겨먹은 지붕 본 적 있니? 이렇게 생긴 지붕. 어? 이렇게 생긴 지붕 본 적 있잖아. 이거 플라스틱도 있고 그 다음에 석고도 있고 철판도 있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그 중에 철판으로 된 지붕. 이걸 어떻게 지냐면 목조로 골조를 한 다음에 여기다 모찌를 뚱뚱뚱뚱 박아가지고 이걸 고정을 해. 그럼 구멍을 다 뚫어버리겠지? 그래서 애초에 얘는 흠집을 내버리고 시작을 해요. 지붕을 만들 때. 부식에 상당히 약합니다. 솔직히 얘네들. 하지만 껍데기에 있는 누가? 아연이 부식이 다 될 때까지 철은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보호받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쌤 어렸을 때 쌤 방이 함석지붕이었거든. 최고야. 여름 되잖아? 와, 따뜻해. 집이. 후끈후끈해요. 겨울 되잖아? 차가워.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이거 구멍을 뚫잖아. 지붕을 만들 때. 그래서 비가 오잖아? 비가 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주방에 가가지고 그릇을 여러 개 들고 와서 조준을 잘 해서 놔야 돼. 이렇게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그래서 물 떨어지는 거 잘 봤고요. 꼭 아재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지 내가? 나 아재 아닌데 신세대인데 그지?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본 적 없어요. 원래 있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정원사 있고 수영장 관리한 아저씨 있고 그런 집에서 살아서 이런 그 불우한 환경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너희들 같은 서민이 아니라서 그런 경험이 없다. 내가 버스를 타본 적도 없어요. 버스비가 얼마야? 한 30원 하니? 모르니? 버스비 얼마인지? 뭐 택시는 한 500원 내면 탈 수 있어요? 속상하다, 그지? 어렸을 때부터 자가용을 이제 기사 아저씨가 태워다 주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방에서 주방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얘기를 했지. 아버지, 저 주방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방바닥을 다 까부시더라고. 뭐 하시나 그랬더니 무빙워크 알아? 무빙워크 알아? 무빙워크를 깔아주는 거야. 그래서 딱 깔아가지고 그냥 하고 있으면 주방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쫙 촌놈들. 본 적도 없지? 자, 그래서 철의 부식방지법 이렇게 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개 정도니까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이런 게 있다 정도.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